수백만 명이 모인 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기 돈으로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울어버리는 나라. 지금 그 일이 서울 광화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BTS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외국인들이 왜 공연도 보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범죄를 평생 쫓아온 뉴욕 경찰조차 이 상황을 보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가 한국에 와서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30년 동안 강력범죄를 전담해온 전직 형사 제임스 윌슨입니다. 저는 평생 인간을 의심하며 살아왔고, 도시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범죄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이었고, 딸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 광화문에 꼭 가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수백만 명이 몰린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인파가 몰리면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어도 소매치기와 폭력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이런 규모의 인파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 전부터 딸에게 계속 경고했고, 광화문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말 것, 지갑은 반드시 몸 안쪽 깊숙이 넣어둘 것,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무조건 피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단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시민의식이나 치안 수준은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 판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입국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국제공항은 사람이 몰리면 긴 대기줄과 혼란이 발생하고 직원과 승객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런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대기 시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속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평균 시간과 비교했을 때 체감상 10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공항은 국가가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꾸며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습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드러난다고 확신했고, 특히 사람들이 밀집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 한 번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실제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바로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 이동 동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공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드러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도시의 치안과 시민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했고,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냄새부터 확인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익숙한 악취와 불쾌한 공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대비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아직 판단을 미뤘습니다. 청결은 관리로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복잡한 구간으로 이동했고,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승객이 선로로 떨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시스템이었고, 이 장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순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전 구간에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장 혼잡한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부러 주변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군가 밀치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그런 장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지했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제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가방과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고 그 물건이 사라지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기준이라면 몇 초 안에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고정한 채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무도 그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 여성이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적인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때가 되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온 뒤 저는 곧바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주변에는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사 분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인파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소음이 커지고 작은 마찰이나 언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서로 간격을 지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밀집된 구간으로 들어갔고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찰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 한복판에서 가방을 열어둔 채 사진을 찍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로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평생 수없이 봐왔던 전형적인 범죄 발생 조건이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 지갑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줍는 순간 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한 중년 남성이 그 지갑을 주워들었고 주변을 살피며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 남성이 지갑을 가지고 이동하면 그때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사람이 많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주인을 찾았고 결국 조금 전 지나간 외국인을 발견해 직접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상황을 이해한 뒤 당황한 표정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친절로 보기에는 반복성이 느껴졌고 저는 즉시 주변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두 번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주운 사람이 먼저 찾아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라도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파에서 실제 치안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까워질수록 경찰 인력이 배치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긴장한 상태로 경계를 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흐름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존의 경험과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의 본질이 단순한 시스템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광화문에 가까워질수록 인파는 눈에 띄게 더 밀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흐름은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일정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작은 충돌 하나만으로도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고 마지막 검증을 위해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확인하는 순간 비어있는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고 머릿속이 즉시 정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모든 결제 수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스캔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밀집도라면 이미 누군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았고 몇 초만 지나도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반복해온 패턴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긴장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복잡한 인파를 뚫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고 지갑은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놀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뒤 주변의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식사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친절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저는 이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세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특정 개인의 선의인지 아니면 이 사회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단순히 사건을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경험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광화문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추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서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졌고 저는 의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한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직접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일부러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 작은 물건을 떨어뜨린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한 시민이 물건을 발견했고 주변을 둘러본 뒤 그대로 들고 서 있었으며 잠시 후 주인이 돌아오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건네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유럽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두 번째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더 큰 물건을 떨어뜨렸고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중동에서 온 방문객들은 이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고 물건을 일부러 손에서 놓은 뒤 주변 사람들을 주시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물건을 집어들고 주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 번, 세 번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다가 더 이상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인식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반복되는 경험이 쌓일수록 의심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공식 자료와 실제 수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의 범죄 발생률과 분실물 반환 비율, 그리고 공공질서 유지 관련 지표를 비교하면서 저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과 수치가 일치하고 있었고 이 불일치를 설명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중심부에서 갑자기 길을 잃은 외국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이 방향을 설명하며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되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지, 왜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현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기준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바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가능한지 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광화문 현장에 설치된 안내 체계와 운영 방식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단순히 지나쳤던 요소들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광판이라고 생각했던 장치들이 실시간으로 이동 흐름과 밀집도를 조정하고 있었고 특정 구간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확인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다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개된 정부 자료와 운영 방식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혼잡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동선이 설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예측 기반 운영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납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행동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먼저 속도를 줄이고 길을 양보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었고, 누군가 멈추면 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멈추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기준이 대부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회는 시스템과 시민 행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흐름을 설계하고 시민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르며 그 결과 안정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사회적 기준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야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처음에 이 상황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준에서는 시스템과 인간은 항상 충돌하는 요소였고,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가 특정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주변을 벗어나 인근 거리와 상점, 그리고 다른 이동 구간까지 범위를 넓혀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비슷한 행동 패턴이 다른 공간에서도 반복되고 있었고, 환경이 바뀌어도 기준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외국인들이 점점 설명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반복되는 경험과 축적된 사례가 그 의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고, 결국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질문의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제가 처음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결과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분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현장 중심으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연속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고, 작은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시간을 더 늘려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20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함을 표현하던 외국인들이 점점 말을 줄이고 주변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뀌고 있었고, 몇몇은 서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중간에 말을 멈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그들 중 일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확인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부러 이동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충돌이 발생하는지 확인했고, 다른 그룹은 사람이 몰리는 구간에서 멈춰서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속도를 조절하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던 반응이 점점 진지해졌고, 더 이상 장난처럼 실험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광화문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골목과 상점 밀집 구간으로 이동했고,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길을 찾지 못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맴도는 상황이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시민이 먼저 다가가 방향을 설명했고, 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여주며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이전에 봤던 사례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반응이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뀌었고, 다른 일부는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처음에 한국을 낮게 평가하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과장되거나 연출된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심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처럼 쌓이고 있었고, 그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인식이 전환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지만 반복되는 경험이 쌓이면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이 특정 행동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흐름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다시 광화문 중심으로 이동했고, 이동 속도와 밀집도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흐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일반적인 도시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현상은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의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흐름을 설계하고, 사람들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르며 그 결과가 다시 구조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인식한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판단을 완전히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개인의 선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요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더 이상 눈앞의 장면을 놀라움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현상이 왜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한쪽 구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며 같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고 감탄하던 외국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가방을 몸 앞쪽으로 꼭 붙잡고 있던 자세도 점점 풀어졌으며, 이동할 때도 사람들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흐름에 맞추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른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남미에서 온 방문객들은 처음에는 서로의 물건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가방을 의자 위에 두고 사진을 찍거나 서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자 결국 긴장을 풀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물건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이 쌓이면서 행동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무르며 동일한 유형의 상황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확인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물건 분실로 반환되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도 일정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 횟수와 빈도를 기준으로 이 현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행동이 여러 번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패 사례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확률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국인들의 반응이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을 표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준으로는 이 구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경험, 지하철에서의 확인거리에서 반복된 사례, 그리고 광화문에서 나타난 대규모 질서 유지까지 이 모든 장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그 기준은 별도의 지시 없이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통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기준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순간 저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규모나 외형만으로 판단했던 것이 근본적인 오류였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행동하는 존재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처럼 따로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흐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공유된 기준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순간 저는 하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그 기준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수정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바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차이가 지금 이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모든 기준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고 수백만 명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는 순간마다 머릿속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범죄를 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 모든 공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갑을 돌려주던 사람, 길을 안내해주던 사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외국인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 다른 사람이 눈을 닫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몇 명이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걸. 사람이 자기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숨이 잠시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장면은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고 하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 전체가 조용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수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연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가 가진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그 기준이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험해 보였던 인파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였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겪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광화문에 울려 퍼질 BTS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를.